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1일 오후입니다. 미국에서 항공모함 한 척이 움직이면은 세계적 뉴스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 항공모함을 따라다니는 호위함, 잠수함까지 합치면은 보통 6척, 7척이 되는데 이게 어떤 나라의 그래도 중견급 국가의 해공군력을 합친 것과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뉴스가 되고 있는 것은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를 모항으로 삼고 있는 시오도 루즈벨트 항공모함 전단이 지금 한반도를 향해서 이동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왜 뉴스가 되느냐 하면은 지금 한반도 근방에 항공모함이 항상 한 척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주로 요코스카,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한 미국 7함대의 항공모함, 현재는 레이건호입니다. 레이건호가 있는데 한 척이 추가가 된다. 이게 어떤 전략적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보통 이렇게 임무 교대일 수도 있고, 뭐 정비 계획이 있으면은, 서로 임무 교대를 해야 되니까 그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두 척이 한반도 근방에 상당히 오랫동안 상주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김정은이 보고 까불지 마라 하는 경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시오도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오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한국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두 사람이 있죠. 시오도 루즈벨트와 이분과 친척이 되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인데 두 사람 다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을 랭킹 내면은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랭킹 한 2등, 3등, 4등 가고요. 이 시오도 루즈벨트도 랭킹 한 7, 8위 가는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개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을 지휘를 했고 태평양 전쟁에서 이겨서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그 출발이 되는 해방을 우리한테 선물해 준 분이죠. 그리고 시오도 루즈벨트는 또 다른 면입니다. 바로 일본과 밀약을 맺어가지고 일본이 조선을 합병하는 것을 양해하는 대신에 미국이 필리핀을 관리하는 것을 일본이 양해한다. 이런 식으로 맞바꿨다 해가지고 시오도 루즈벨트를 규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건너가서 단신으로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그래하여 찾아간 대통령이 시오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승만이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어요. 소개받고 또 선교사들 도움을 받고 해가지고 휴양 중인 시오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이승만 대통령이 찾아가서 한국의 독립을 호소했는데 이미 그때 루즈벨트는 이 조선은 일본에 합병시키는 것으로 양해한 뒤였습니다. 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죠. 어쨌든 이 시오도 루즈벨트는 미국에서는 남자다운 사람의 표상입니다. 이분이 이 스페인과 미국이 전쟁할 때 이 기병대를 지휘를 했다. 랄프 라이드라고 불리는 지원병이죠. 지원병을 지휘해가지고 명성을 날리고 대통령을 2번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나와서 유세 중에 저격을 당했는데 가슴에 총을 맞았는데 마침 그때 가슴에 자그마한 포켓 성경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 성경에 총탄이 꽂혀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분은 저격을 받고도 자기 연설을 계속 끝낸 사람이에요. 또 한때 그 부인을 상처한 그 충격을 못 견뎌가지고 저 서부에 몬타나라든지 이런 와이오밍지 몬타나 자기도 그 근방에서 야외 생활을 했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남긴 유산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미국의 국립공원 제도를 시오도 루즈벨트가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을 딴 항공모함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은 11척이 있는데 반 이상이 미국 현직 대통령이 없고 전직 대통령 이름을 딴 배가 있습니다. 최신호가 제럴드 포드호입니다. 제럴드 포드호인데 루즈벨트호는 톤수가 10만 600톤입니다. 10만 600톤. 여러분 톤수 할 때 이 배마다 다릅니다. 개념이. 이 화물선은 톤수를 그로스톤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적재할 수 있는 양입니다. 20만 톤 탱크라 그러면은 그 유조선이 20만 톤이 아니고요. 실을 수 있는 기름의 무게가 20만 톤이란 뜻입니다. 20만 톤 싣는 탱크의 무게는 대충 한 쇳덩어리 무게는 한 3만 톤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군함은 아닙니다. 군함은 강철 무게 그 자체입니다. 이걸 데드웨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10만 600톤이면 루즈벨트 이 호가 30만 톤, 40만 톤 탱커의 한 3배, 4배 되는 강철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배는 유조선이 아니고 이 항공모함입니다. 이 시어도 루즈벨트의 길이는 322m, 너비는 76m, 원자로가 2개가 있습니다. 이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배입니다. 1986년에 취역을 했습니다. 모항은 샌디에고입니다. 이 배마다 모토가 있어요. 이 루즈벨트호의 모토는 심은 자가 거둘 것이다 하는 성경이네요. 보통 승무원이 몇 명이냐 하면은 해군 소속이 3,200명, 그리고 해군 소속의 이 비행 조종사, 정비사를 포함한 에어윙이라고 그러죠. 에어윙이라고 그러면은 비행 전단이라고 불러야 되겠는데 2,480명입니다. 조종사, 정비사 합치면은 대충 한 3,500명입니다. 이럴 수도 있답니다. 이 3,500명이 워낙 많다고 보니까 형제가 탔는데도 나중에 돌아올 때까지 형제가 타는 줄로 몰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새는 그런 게 불가능한데 옛날에 미드웨이호 항공모함 취재를 하니까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건조비는 이 45억 달러가 들었는데 요사이는 더 비싸졌습니다. 포드호는 건조비가 120억 달러입니다. 그동안에 또 이 여러 전투에 참전한 역전의 용사입니다. 루즈벨트호는. 예컨대 9.11 테러 났을 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을 합니다. 그때 바로 이 만에서 주둔하면서 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던 배가 물론 함재기로 공격을 한 거죠. 루즈벨트호였습니다. 약 한 7, 80대의 비행기가 여기 항상 적재되어 있습니다. 이 항공모함 전단이 11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11개가 항상 운영되는 거 아니고 또 수리도 하고 해야 되니까 뭐 9개, 10개가 항상 운영되고 있는데 이 동쪽에 태평양을 동서로 나누면은 한국은 서쪽 태평양에 들어갑니다. 동쪽 태평양은 삼함대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삼함대 소속입니다. 미 해군 제9 항모 강습단 스트라이크 포스 강습단인데 17일 모항을 떠나서 지금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F-18를 주력으로 하는 제11 전투 비행단과 타이콘데로가급 유도 미사일 탑재 순양함 벙커 1함 그리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알레이버크급 핑크니 이지스 구축함 등 6척의 군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공격하고 방어하는 게 아니라 실내에 있는 폭격기, 요격기가 주력이죠. 그러니까 항상 순양함이 옆으로 따라다니고 또 잠수함도 따라다니고 구축함도 따라다니고 해가지고 이 항공모함의 전투력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항공모함은 혼자서 작전을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작전하다가는 그건 뭐 밥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태평양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미국이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를 모항으로 한 제7함대를 이 항반도 근해를 담당시키고 있는데 이것과 이제 합류를 한다는 겁니다. 합류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두 척이 대기 상태로 들어가는데 항상 이런 두 척을 계속 운영할 거냐 아니면은 교대할 거냐 그것은 앞으로 모릅니다. 다만 루즈벨트호를 보내는 메시지는 김정은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이게 김정은이가 지난 연초에 앞으로 미국과 이제 핵 협상 안 하겠다. 즉 영변 핵시설 폐기하는 우리의 카드를 하노이 회담 때 내보냈는데 미국이 박절하게
대북 제재의 핵심 부분을 해제해달라는 우리의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협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마치 트럼프를 흔들기 위해서 핵미사일 시험 도발을 할 것 같이 하니까 트럼프로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만 안 있겠다 해서 한 척의 항공모함을 추가로 배치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중하라는 거죠. 또 최근에 이란 사태로 해가지고 미국이 이란과 북한을 동시에 상대하는 게 좀 어렵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김정은은 상당히 유혹을 느낄지 모릅니다. 이럴 때 아주 큰 도발을 한다는 거죠. 큰 도발을 한다는 게 무슨 군사적 도발을 한다는 게 아니고 미국이 제일 꺼리는 ICBM 발사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핵실험을 한 번 더 한다든지 뭐 이런 걸 도발해도 어쩔 거냐. 미국이 어떨 거냐. 미국이 지금 이란 너희 늪에 빠졌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자중하라, 까불지 마라 하는 사인을 어떻게 보냅니까? 말로 하면 듣습니까? 그러니까 군사력을 투사한다 그러죠. 이거 전문 용어로 프로젝트 한다는 거죠. 투사한다. 군사력을 투사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한반도 근내에 갖춰놓겠다. 이런 점에서 루즈벨트호의 한국 근해 배치가 주목된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중요성입니다. 일본에는 7개 해군 공군기지가 있는데 여기 5만 7천 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의 2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주둔하느냐? 주로 한국이 또다시 남침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전개될 수 있는 후방 지원 병력이죠.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는 지금 한국에 있지만은 후방 사령부는 바로 5개 미군의 해외 공군기지가 유엔군 후방 사령부 역할을 하는 거니까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삼각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 아는 김일성이는 한일 간을 이간질시켜 놓으면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집요하게 한국의 좌익 세력을 부추겨가지고 반일하도록 만들고 반미하도록 만드는 거죠. 문재인 정권은 뭐 본색을 다 드러냈으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대로 할 것 같으면 당장 대통령부터 반일 반미 앞장서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압박이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외곽을 쳐가지고 계속 미국 대사 비난을 하고 하는 게 바로 김일성의 이른바 대전략이 아직도 대를 이어서 한국에서 먹히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루즈벨트호가 등장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